안녕하세요. 본치아니 원장 이뭉진입니다. 오늘은요 척추 교정하고 뇌신경 가소성 및 장기 기억 강화에 대한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교정과 뇌신경 가소성 및 장기 기억의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요. 자, 일단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경 가소성 영어로는 뉴로플렉스티시티라 그러는데,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뇌신경이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폭넓게는 어떤 유전자형의 어떤 발현이 특정한 환경 요인을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신경 가소성으로 어떤 언급될 때는 인간 두뇌가 이제 학습이라든가 기억 등에 의해 신경세포 및 신경 뉴런들이 좀 더 자극과 반응, 그러니까 어떤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적합하게 환경에 적응해가는 변하는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시냅소 가습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냅스라는 건 뭐냐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그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 그러거든요. 결국은 신경 가소성은 이 시냅스 연결 부위가 늘었다 줄었다 상황에 따라 자극이 되면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자극이 없어지면 자꾸 소멸돼가는 이런 어떤 그런 가소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뇌라는 게 어떤 정형화되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뇌 자극 영향에 따라 성형적이고 수능성 있게 적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경회로라는 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거를 시냅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를 신경회로라 그러는데, 신경회로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특히 이제 새로운 언어나 운동 기능의 습득이 왕성한 유년기 때 사용되는 그 어떤 새로운 신경 그 활동성이 최대치를 보인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년기나 노년기에도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언어나 운동 기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습득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그 수준이 평생을 좀 간다는 거. 그래서 혹시 노인들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어떤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신경 가소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가소성, 특히 이제 반복 학습과 훈련, 그 다음에 감동 시 강화가 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식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요게 요 틈을 시냅스라 그러고, 요걸 신경전세포라 그러고, 이걸 신경후세포라 그러는데, 신경세포는 이렇게 어떤 어떤 전류적인 흥분 전류의 전달뿐만 아니라 요 시냅스 과정에서는 화학적인 전달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화학적인 전달 과정의 소포에서 전세포의 어떤 그 세포막으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거를 감지하는 또 그 신경 후막에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수용체가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 뒤에 이제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생학적인 변화, 전기적인 변화 이런 게 일어나면서 신경이 이제 흥분이 전달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자극들이 계속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도 좀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이 수용체도 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이 이렇게 좀 더 강화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이 형성 전에는 약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요게 전달 신호파 피크파가 있는데, 전달이 요 시냅스가 충분히 이렇게 강화되게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가 전달이 금방 이렇게 꺼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형성 중일 때 자꾸 이제 자극 신호가 자꾸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 시냅스를 통해서 이 자극이 전도가 되겠죠. 그렇게 전도가 되면서
한 번 할 때는 씩 사라지고 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약화가 안 되고 계속 전달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시냅스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 일단 기억이 어떤 장기 기억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기 기억이 형성된 이미 그런 뒤에는, 그러니까 기억이 이미 장기 기억이 형성된 후에는 시냅스가 공고히 결합되기 때문에 입력 시간에 약하더라도 여기 기억이 형성되기 이전처럼 이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방 해서 또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를 모식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가소성 중에서 기억의 장기 강화, 이거는 에릭 켄달 이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뇌 학습 훈련을 자꾸 통해서 뇌를 자극을 하게 되면 초기 상태, 초기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티 반응이, 이제 후기 반응이, 초기, 이니셜 페이스는 초기 반응이라는 뜻이고요. 요 레이트 페이스는 이제 후기 반응이라는 건데, 일단은 초기 반응 때는 이렇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액포에 담겨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을 받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요 시냅스,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시냅스 공간이거든요. 이쪽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암파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칼슘 이온이라든가 이런 이온들이 이게 수용체가 결합되면서 보니 채널이 열리면서 확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 흥분이, 여기 있던 신경 흥분 전달이 또 일로 이쪽 다음 세포의 신경 세포로 전달이 된다는 어떤 그런 모식도인데, 일단 요거 대충 보고요. 처음에는 그냥 요 자체만 이렇게 신경 전달이 되는데,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극이 자꾸 가게 되면 나중에 요런 신호들이 결국은 세포 핵 속에 유전자, DNA 유전자의 전사 발현을 갖다가 격발을 시켜서 결국은 요 돌기들을, 신경 돌기를 스파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이런 자극들이 자꾸 오게 되면 이 유전자에서 이 작동을 통해서 시냅스 그로스 프로테인이라 그랬죠. 이게 신경, 그러니까 이제 성장 어떤 단백질들이 이제 유전자 전사가 되면서 이 신경 돌기가 새롭게, 더 증식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포의 어떤 연결 시냅스가 또 숫자도 늘어난다는 걸 이 모식도로 보여주는 건데, 자세한 얘기 또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전달 과정이지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저기 하면 결국은 그 신호들이 세포 속의 유전자 발현 작용을 격발을 시키면서 이 돌기 숫자를 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소성이라는 게 돌기 숫자가 늘게 되면 시냅스도 숫자가 늘게 됨으로써 서로 기억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다음 그림 보고요. 요것도 이제 같은 모식도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될 그림이 하나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 전달이 되면 글루타메이트라든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싸고 있던 소포가 있는데, 그게 시냅스 벽 쪽으로 와서 터지고 나오면서 암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들러붙음으로 인해서 그 채널이 열리게 되면 이 사이에는 나트륨 이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확 유입이 되면 전기적으로 원래 여기가 안정막 상태일 때는 세포막 바깥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자꾸 전화적으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되면, 여기 이제 입구를 막고 있는 마그네슘을 방출시킨다 그랬죠. 요 N메틸, 특히 이제 NNDA라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암파 채널, 암파 채널 수용체라는 게 있고, 또 카이네틱 리셉터 수용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온성 글루탐산 수용체는 대개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암파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네이트 리셉터가 있고, 그 다음에 MNDA 리셉터가 있는데, 리셉터라는 게 수용체라는 뜻이고요. 요 N은 뭐냐면 N-메틸 디아스파레이트라는 용어의 약자거든요.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가 바로 이온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암파 채널을 이제 여기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어떤 글루탐산이라는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암파 채널의
암파 채널에 그 수용체와 결합이 되면 그 채널이 확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확 들어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상태인데 플러스 전화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그 플러스 전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이 그 NMDA를 막고 있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어떤 그 마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경 그 흥분 전도를 좀 억제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전화적으로 마이너스일 때는 그 결합, 여기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 결합력으로 해서 이렇게 딱 붙어 뚜껑 마개를 딱 막고 있었는데 나트륨이 확 들어옴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전하가 형성이 되니까 전기적인 반발력에서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에 칼슘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신경 흥분 전도라든가 기억과의 어떤 기전들이 막 돌아가는데 그 자세한 거는 또 다음으로 연결되기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뇌의 신경 흥분 전달에 가장 뇌의 어떤 80% 정도로 기능을 역할을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의 초기와 후기 장기관화의 분자적 기전에 되게 많이 격발을 시키고 어떤 자극을 주는 어떤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건 이제 에릭 켄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 연구로 노벨 수상을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 신경과학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좀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 흥분이 전도가 되면 그 신경 전세포에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 이온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칼슘이 유입이 되면 글루탐산, 즉 글루타메이트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흥분성 신호 전달이고요. 뇌의 어떤 80%를 차지하고 반대로 이 억제성 그 신경 전달을 대표하는 게 가바라는 그 물질이 있거든요. 그거는 뇌에 보통 한 20%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흥분성이 80%고 그 억제성 한 20% 정도 대표적인 그 가바인데 그런 어떤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루탐산이 담긴 소포, 아까 그 신경세포에 소포 있다 그랬죠? 그 소포에 시냅스 점막 부위로 이동과 그 다음에 시냅스의 글루탐산 방출을 촉진한다는 거죠. 예, 촉진하게 되고, 그러니까 흥분이 전도가 되면 칼슘 이온이 채널이 열리면서 이 칼슘 이온이 유입이 되면서 이 글루탐산의 어떤 그 방출이 더 촉진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냅스 후막의 그 암파 채널에 암파 수용체라 그러는데 이게 뭐 암파 채널 같은 말입니다. 암파 수용체의 결합을 방출된 그 글루타메이트가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암파 수용체, 즉 암파 채널이라고 했죠. 이게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시냅스 물론 이제 이게 암파 채널이 암파 채널은 바로 시냅스 후막의 그 암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시냅스 후 신경세포가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 바로 시냅스 후 신경세포가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냅스 후막에 있는 요 N-메틸 아스파레이트 채널을 막고 있던 아까 얘기했죠. 마그네슘 이온이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세포 밖에 칼슘 이온이 보통 이제 세포 밖에 아까 그 시냅스 틈에 있죠. 그게 세포 안보다요 무려 한 10,000배 이상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도가 높다니까 문이 탁 열리면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칼슘 이온이 또 이제 시냅스 후막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세포 내 후막 신경세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칼슘 이온, 칼모듈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신경세포 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제 초기 반응이라는데 여기 뭐냐면 이제 그 들어온 칼슘이 칼모듈린 키나제 2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키나제 C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 단백질 종류입니다. 그 키나제라 그러면 효소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활성화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티로신 키나제 2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NO 생산 시그널을 발생시킨다 그럽니다. 그 NO 생산 일산화탄소죠. 이게 뭐냐면 혈관 확장시키는 물질이죠. 보통 가스성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 셀 시그널링을 구성하고 있는 가스성 물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신호가 이제 요거 생산하는 시그널을 갖다 활성을 시키면 이 NO가 시냅스 그러니까 시냅스 전 세포막으로 확산, 그래서 역행성 신호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 후에서 생성이 돼서 그게 시냅스 전으로 영향을 준다 해서 그래서 역행성 신호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냅스 전 세포의 글루탐산 방출을 촉진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기전이 하나 있게 되면, 그러면 또 신경 전도 어떤 조절 물질이 많이 방출이 되면 또 다음 그 후세포로 신경 전달이 흥분 전도가 또 강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칼모듈린 키나제 2가 늘어나게 되면 암파 채널을 시냅스 후막에 삽입한대요. 그러니까 트래킹 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요거 그림 하나 조금 보면 요게 이제 시냅스인데요. 요게 시냅스 어떤 암파 채널이, 요게 이제 암파 채널인데, 요게 이제 요 세포 속에 있다가 요런 자극을 받으면 이게 앞으로 가서 낑기면서 채널 수용체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빠졌다가 상황에 따라 들어갔다 하는 건데, 이 들어갈 때를 특히 트래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안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바깥으로 자꾸 세포 후막으로 자꾸 이렇게 투입이 될수록 신경 전도가 잘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칼모듈린 키나제 2가 암파 채널을 어떤 그 증가가 되게 활성화되게 되면 암파 채널을 갖다 시냅스 후막에 삽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는 아까 같이 그 방출을 촉진해주고 또 하나는 수용체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이 1과 2의 효과에 의해서 시냅스 전도도가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고신경 전도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강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얼리 LTD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이게 초기 롱텀 포텐테이션이라 그래갖고요. 장기 기억 강화를 LTD라 그러거든요. 그거에 기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초기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좀 후기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칼슘이 들어오면서 그 후세포 내로, 신경세포 내로 칼슘이 들어오면 칼슘 이온 칼모듈린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AC라는 아데니릴 사이클라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바로 셀 시그널링의 경로들입니다. 그래서 AC가 또 활성화되면 CAMP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CAMP가 또 활성화되면 프로틴 키나제 A라는 단백질 물질이 또 활성화되고, 이게 활성화되면 핵 전사 조절 인자인 CREB1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핵 전사인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 CREB1을 억제를 했던 CREB2가 있는데, 요 CREB1은 활성화시키고, 이걸 억제하던 CREB2는 억제를 시키는 요 MAPK라는 것도 단백질 그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MAPK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이 CREB1이 2배로 더 활성화가 강화되는 거죠. 왜냐면 얘를 억제하는 얘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이거를 활성화되니까 얘가 그대로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활성화가 엄청 증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사인자이기 때문에, 전사인자가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mRNA가 복사가 되죠. 요게 바로 이제 전사 과정이죠. 전사가 진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암파 채널 시냅스 후막에 삽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mRNA가 이제 전사가 활성화되면서 전사가 이제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TPA라는 단백질 또는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트로픽 팩터라 그래갖고요. 저 신경이 이렇게 그 자극, 촉진 자극인자, 이런 것들과 그런 단백질과 그 다음에 CEBP라는 이런 조절기 단백질을 활성화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파인, 아까 돌기라 그랬죠? 그 시냅스를 형성하게 되는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를 이제 더 증식하고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암파 채널을 갖다 시냅스 후막에 이렇게 삽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시냅스도 형성이 되고, 그 시냅스 새롭게 시냅스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을 갖다 레이트 LTD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모식도인데, 1차 이제 여기 early LTD에서 신경 흥분이 전달이 되면 요 신경 글루타메이트라는 담겨있는 소포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터지면서 방출을 하고, 이게 글루타메이트가 방출이 되면 암파 채널에 결합을 하면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훅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요거 막고 있던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닫혀 있었는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정기적으로 반발용에서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그다음부터 칼슘 밖에 10,000배나 있는 칼슘이 훅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포 내의 칼슘 농도가 되게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칼슘 이온 그 칼모듈린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KC라든가 티로신 키나제라든가 칼모듈린, 그 다음에 요거 뭐죠? 키나제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역류성, 그러면 아까 NO라는 일산화탄소 그물질 신호를 생성을 하는 신호를 트리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트리거해서 이렇게 되면서 그 NO가 이쪽으로 작동하면, 이쪽에 N가스가 작성하게 되면 이 액포를 더 이쪽으로 더 밀어내면서 방출을 더 촉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도가 빨리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까지를 early LTP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다 보면 또 요게 이제 그 칼슘 모듈린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이제 핵의 유전자 전사인자 쪽 CREB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아까 같이 이런 조절기 단백질, 그 다음에 요거 반응기 단백질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되면서 요게 자체가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암파 채널 그 수용체도 다시 막에 더 이렇게 생성돼서 이렇게 트래킹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신경 전세포의 어떤 그 돌기가 이렇게 서로 연접할 수 있는 그런 돌기들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두 개가 동시에 전달되면 훨씬 더 기억 강화가 흥분 전달이 명료해지고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타메이트와 관련된 기억의 장기 강화에 추가적인 분자기전. 근데 이제 요 과정은 대표적인 그런 과정을 2개 정도로 이렇게 초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눈 거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한 다양한 경로도를 통해서 이제 아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풀어 쓴 건데, 요거 풀어 쓰기 전에 조금 더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그 다양한 경로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파 채널, 아까 그 암파 채널에 여기서 이제 시냅스 전신경에서 흥분이 전달돼서 글루타민스가 방출이 되면 암파 채널에 결합이 되면서 나트륨이 막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까 NMDA 리셉터에서 칼슘이 훅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 농도가 확 증가가 된 거, 이게 하나의 어떤 분자적인 셀 시그널링의 신호가 되면서 다양한 신호 기작들이 일어나면서 이 암파 채널의 트래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볼 때, 먼저 이제 칼슘 이온이 농도가 높아지면 일단 순서대로 갈게요. AC를 트리거하여서 A씨가 CAMP, 아까 나왔었습니다. CAMP를 또 트리거하고, 또 활성화하고, 또 요게
PK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해서 PK가 활성화되면 이 암파 채널을 이렇게 막에 삽입해서 숫자를 트래킹을 해서 숫자를 늘리면 신경전도가 활성화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견으로 보면 칼슘인 농도가 높으면 PYK2라는 신호 단백질이 격발이 되면서 또 이 SRC, 사르크르라는 어떤 이것도 신호 단백질 과정이 경로가 되면서 요거는 또 NMDAR로 이렇게 영향을 줘서 얘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PKY2 왔지만 여기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칼슘 이온이 PYC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또 요 한쪽으로는 PYK2로 해서 사르크를 해서 요거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요게 이쪽으로 가면은 암파 채널을 요거는 억제를 한대. 요거는 억제 표시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는 촉진 표시, 활성화 표시고요.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근 거는 억제 표시거든요. 요거 PKC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억제를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과정이 여기서 또 하나 나가는 게 칼시누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칼시누린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면 PP1이라는 단백질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면 오히려 또 이것도 억제를 한대요. 이 트래킹을 억제를 한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파 채널 기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좀 다양한 경로가 있죠. 칼슘 하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모듈린 키나제가 이렇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바로 또 암파 채널을 트래킹을 활성화시켜서 또 전도가 잘 되게끔 이런 작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PP연율로 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칼슘 이가 이온이 세포 내에 증식이 되면 칼모듈린 키나제 2라는 거를 또 통해서 직접 또 암파 채널을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칼모듈린이 칼슘인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요번에 또 어떤 경로를 타고 가냐면 RASGEF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라스로 가고 라스가 또 PI3K라는 어떤 단백질을 갖다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또 암파 채널을 갖다 이거는 촉진합니다. 그리고 또 라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이제 PYK2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RASGEF가 또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또 라스가 활성화돼서 또 요쪽 가면서 요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까지 오게 되면 라스에서 라프라는 다음 신호 전달 경로를 또 격발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또 이렇게 되면 또 다음엔 머크라는 1, 2 이런 신호 단백질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크라는 신호 단백질을 또 활성화하게 되면 이 돌기를 형성한다 그랬죠. 예, 돌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립이라는 또 유전자 상황을 격발을 해서 결국은 또 돌기를 촉진하게 되면서 이 아예 돌기 자체를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암파 채널이니 무슨 NMDA라 요거는 뭐냐면 이온성 채널이거든요. 나트륨 이온성 채널. 근데 이제 요 MGLUR이라는 대사성 채널 기전 경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GLUR은 대사성 경로에서 GQ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PLC라는 프로테인 리파즈 C라는 그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요게 또 하나는 요 PKC를 활성화해서 PYK2로 가서 사르클에서 요 MNDL을 이쪽으로 활성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IP3라는 어떤 그 신호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다시 칼슘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복잡하죠. 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암파 채널 삽입과 제거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다양한 신호 경로들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는요, 이것부터 더 복잡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쭉 칼슘 이온 증가해서 쭉 제가 이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보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글루타메이트와 관련된 기억의 장기 강화의 분자 기전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기 기억 강화를 위해서는 반복, 그러니까 뇌를 세포를 자꾸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계속적인 그 유전 어떤 그 뇌 신경세포의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전사 발현까지도 유도가 돼야 진정한 장기 기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려면 반복 학습 훈련, 우리 흔히들 뇌 기억력을 좋게 하거나 이러려면 치매를 예방하고 이러려면 반복 학습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 훈련 학습이나 또는 깊은 감동이 있을 때는 아주 순간에 이 현상이 쫙 이루어지면서 평생 인상으로 남는데요.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의 그 장기 기억 강화의 그 분자 기전들을 유혹하면 반복 학습 훈련의 중요성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은 깨달음의 법열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깊은 감동이 쫙 오게 되면 그 기억은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연관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 관련 단백질 분자 기전들은 이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대요. 그래도 위에 것도 복잡했는데 그거보다 더 복잡해요. 실제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 밝혀져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아까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저장은 관련 단백질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는데 아까 같이 막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일방적이지 않고 기억 저장 강화 신호와 또 아까 그 트래킹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억제시키는 것도 있고 같이 그 양향성이 같이 혼재되어 있었죠. 그런 신호가 양방향성으로 작용을 하여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유효하고 중요한 내용만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게 내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적당한 망각 기능으로 뇌 신경세포의 기억 용량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느 한편에서는 강화도 한편에서는 지연하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어떤 하나의 트리거 시그널에 의해서 다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죠. 참 절묘하죠. 인간 어떤 그 뇌세포의 어떤 반응이라는 게 생명 조절이라는 게 그렇게 조절 중추라는 게 이렇게 묘하게 반응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뇌 기억 저장을 위해서는 반복 학습. 그래서 우리 항상 그죠? 뭘 외우려면 자꾸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거나 아니면 감동 체험이 중요한데 반복 학습은 PK 단백질 PKA의 CREB 촉진과 그 다음에 MAPK 단백질의 CREB2 억제를 활성화. 요게 CREB2가 요거로 갖다 억제를 한다 그랬죠? 억제하는 놈을 다시 억제해 주니까 결국은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게 되겠죠? 활성화하여 시냅스 후막의 암파 채널의 삽입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스파인 아까 돌기라 그랬죠? 그 돌기를 생성해서 어떤 시냅스의 숫자를 늘린다. 그게 바로 신경의 가소성이거든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점점 얘네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늘었다 사라졌다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탄력성, 그래서 신경의 탄력성이라 그러죠. 신경 가소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냅스의 어떤 그 전도도 트래킹을 통해서 숫자도 아무래도 그 돌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시냅스 후막에 껴있는 그 수용체도 많아지고 또 전달을 방출을 또 촉진해주고 이런 기전들이 초기 모두 그 다음에 후기 모두 다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전도도를 높여서 기억 저장을 좋게 한다. 요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반복 학습을 했을 때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순간에 우리가 짜르르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온 몸으로 다 감동 깊게 받으면 그 MAPK 아시죠? CREB2를 억제를 하는 거, 이거에 신속한 CREB를 억제한대요. 신속하다는 거. 엄청 순간적으로 확 이제 억제를 해버리는 기전. 요거는 이제 반복이니까 반복하는 만큼 억제하는 건데, 이건 아주 그냥 감동과 동시에 그냥 확 순간적으로 그 번개불 맞듯이 신속한 CREB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속한 PK의 CREB1을 촉진을 활성화해서 시냅스 수와
숫자와 전도들을 순식간으로 높여 순간의 감동이 영원한 기억으로 저장되게 한답니다. 요런 기전인데, 요거를, 저기 박문호 박사가 뇌과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뇌와 세계의 출현이라는 어떤 그런 그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분자적 관점으로 하는 이라는 어떤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요약 발췌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교과서 같은 데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마침 또 이게 박문호 박사가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잘 밝혀 주셔갖고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박문호 박사님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 훈련을 통해서 자꾸 뇌를 활성화해서 하면은 기억력이 이제 좋아지고 막 이런 기전들을 이제 지금까지 밝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극도로 뇌가 흥분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극도 만도의 상태로 가면 신경세포 내로 아까 칼슘 이온이 지금 어떤 자극이 돼서 이제 막 기억 강화라는가 LTD 기억 강화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신 스트레스를 확 받게 되면 있잖아요. 신경세포 내로 칼슘 이온이 너무 과다 유입하게 돼요. 그러면 뇌 세포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괴사된다는 거, 세포가 죽으면서요, 그 석회화 흔적을 남겨요. 이거 무섭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또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뭐 이걸 한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빡빡 줘갖고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잠 못 재우고 막 강제에 억압해서 강제로 일으키는 우리 뇌세포는요, 부신피질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에 의해서 뇌신경세포 그 해마라는 거 이게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에 의해서도 신경세포 내로 칼슘이 너무 과다 유입되면서 오히려 더 석회화되면서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 이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트로픽 팩터 하고 이제 TRKB라는 요거 수용체거든요. 그 다음에 CREB 회로.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요게 이제, 신경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어떤 신호 전달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NGF라는 신경 성장 인자라는 신경 성장을 促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뇌에서 유독 강하게 기능하는 것을 바로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BNF 이게 되게 유명한 물질이거든요. 뇌신경 어떤 기억력 좋게 하고 어떤 뇌신경 재생에 관여하는. 그래서 어떤 그거를 요런 경로를 되게 중요한 뇌신경 어떤 재생 경로하고도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BDNF TRKB, 그 다음에 크레브 회로를 통해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BDNF 유전자가 발현되어 뇌신경이 생성된다. 요 신호 경로를 통해서 뇌신경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그러니까 미세교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그 미세교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이 회로를 억제한다. 이제 다음에 그림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이제 BDNF의 감소는 해마와 전전두엽이 두뇌의 어떤 CEO 같거든요. 뇌를 총걸 통섭하는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위축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총괄하는 영역이 CEO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활성화가. 그래서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BDNF는 또 인슐린과 대사 호르몬이죠. 인슐린, 그 다음에 그렐린, 렙틴,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등 에너지 항상성과 관련된 물질들의 분비 작용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서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기능이 결국은 신체에 병을 유발시키는 당뇨라든가 뭐 이런 병들, 스트레스성 당뇨 많이 있죠. 마른 당뇨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이런 연관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요거는 밑에 이제 출처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거 우리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한의사분들 중에서 치자가 옛날부터 이 화병 같은 데 많이 쓰고 스트레스 같은 데 많이 쓰는 한약재거든요. 그 화병의 어떤 화병에서는 치자의 어떤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 양리 효능을 밝히는 그런 어떤 연구 속에서 아마 이렇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화병 치료에 그 치자가 많이 쓰이는데, 그거에서 그다음에 치자가 화병에서는 또 불면증, 잠도 안 오잖아요. 뇌신경도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이 치자 많이 황연 치자 이런 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셀 시그널링의 어떤 그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BDNF와 그다음에 TRKB, 요건 이게 수용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리간드고, 요건 리간드 수용체이고, 이 BDNF 신경 생성인자, 세포 생성인자라는 뜻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신호를 받으면 이 PLC 뭐 이게 요런 경로를 통해서 칼 모듈린이 활성화되면서 요거 뭐냐면은 뭐라고 써있나 잘 안 보이네. 신경 가소성을 행동을 갖다 촉발을 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경로로 이렇게 가면서 뭐 라스, 아까 얘기했죠. 라스에서 라프 쪽으로 가고 맥하고 어크, 라스 이런 기전에서 CREB 또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 하고요. 이게 이제 CREB가 유전자 전사인자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신호들이 그 전사가 일어나면서 막 이제 그 세포들이 돌기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고, 뇌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 라스에서 요쪽으로 오면 또 이렇게 경로 또 어크라 그래요. 어크트 요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세포 서바이벌이라 그랬죠. 세포 생존 능력을 증식시켜서 어떤 스트레스가 받으면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감당 능력을 키워주는 능력.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결국은 BDNF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표현이 좀 더 이제 유전적으로 표현이 강력하게 되면 요 세 가지 서바이벌, 그 다음에 신경세포 분화를 촉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뉴트로픽 제네시스, 신경세포 생성, 제네시스는 이제 생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이런 신호에 의해서 신호 기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바로 스트레스와 감염이 있으면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뭐냐면요, 뇌교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그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 BNDF의 신호를 갖다 억제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런 활성화 신경세포 재생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 성상세포라 그러거든요. 성상세포가 또 활성화되면 이렇게 또 이거를 갖다가 BDNF 요거를 또 억제를 하는 신호가 또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또 이게 억제된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나 감염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결국은 얘네들은 억제가 돼서 얘네들이 파괴 쪽으로 간다는 거. 네,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세포인지는 이제 뒤에 또 제가 그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의 어떤 뇌 조직을 보면요. 하나는 신경세포라는 게 하나, 뉴런이라 그러죠. 뉴런을 신경세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게 여기 뭐냐면은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미세 교세포라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경세포라는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신경교세포는 뭐가 있냐면, 요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리고덴도 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돌기 세포라 그러거든요. 이런 세 종류가 있고, 거기다 뭐 슈반 세포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초를 형성하는 그런 세포들을 갖다가 신경교세포라 그러고요. 신경교세포 중에서도 또 마이크로 글리아셀, 요거는 특히 신경세포를 면역 관계에 되게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를 얘가 결정을 많이 해버려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로 연결된 거를 시냅스라 그러고, 그 시냅스들로 쭉 회로가 이루어진 거를 신경회로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제1신경계죠. 흔히들 말하는 제1신경계는, 이래서 흥분파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 0 아니면 1, 흥분, 어떤 그 역치 전압을 이상의 자극이 와야 신경 흥분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 역치 이하의 수준은 꿈떡도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신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신경 회로망은 어떤 디지털 신호 제일 신경계의 기본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교세포는, 요거는 이제 그 생체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섬유결합 조직 세포, 그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거기 신경주의계를 이루는 한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2의 신경계라 그러고요. 요 제2의 신경계는 흥분파처럼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 전달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복구도 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 자연 치유력에 관계되는 인체의 특히 신경세포라는 건 뇌세포의 자연 치유력에 관여하는 신호를 일으키는 제2의 신경계 역할을 한다는 거 조금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림 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뇌 모세혈관의 분포를 보면 되게 이제 폐하고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무게는 체중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소 소모량은 무려 20% 정도를 소모를 한대요. 그만큼 이 뇌 기능이 너무 중요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산소 소모하고 영양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겠죠. 그래야 또 뇌 중추, 왜냐면 온몸을 조절하려니까 이 뇌의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포 활동력이 많아지니까 그 에너지가 많은 걸 충당하기 위해서 20%라는 체중의 무게는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20%를 소모를 한다 그래요. 예. 대단한 비율이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그만큼 뇌 기능이, 뇌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많은 걸 중요하려면 뇌의 어떤 주요 혈관들 분포하는 게 되게 이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리 보면, 먼저도 제가 경추 교정하는데 이 그림들 많이 나타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좀 보면, 심장 대동맥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쇄골화 동맥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대동맥궁에서 이렇게 나가는 신경이 바깥으로는 외경동맥, 얼굴 바깥쪽으로 목젖 앞으로는 내경동맥, 사람 죽었나 살았나 보는 경동맥이 있죠. 요거를 총경동맥이라고 그러고, 그 총경동맥이 갈라져서 하나는 바깥으로 가는 외경동맥, 하나는 내경동맥,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요쪽 거는 하나는 악궁에서 나가는데, 하나는 쇄골화 동맥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뒤로 가는 거, 아까 추골동맥 제가 먼저 얘기했죠. 추골동맥이 뒤로 이렇게 제껴져서 하나로 만나고, 양쪽에 또 만나서 뒤로 제껴져서 하나로 만나서, 요게 이제 그 뇌 기저동맥, 뇌줄기에 영향을 주는 그 동맥이라 그랬죠.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다시 갈라져서 후 대뇌 동맥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경동맥에서 올라왔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중간 대뇌 동맥을 이루는데, 여기 바로 추골동맥에서 나온 그 후 뇌 동맥과 중간 뇌 동맥을 연결하는 요 교통 그 혈관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후교통 동맥이라고 해요. 이 뒤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중간 대뇌 동맥,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갈라져서
전 대뇌동맥하고 있는데 좌우에 좌우를 갖다 교통해주는 요 혈관을 갖다 전 교통동맥이라 그래 갖고요. 요게 마치 서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윌리아스 서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뭐 경동맥이라든가 추골동맥 한쪽이 막혔을 때 이 서클을 통해서 우에 바이패스하면서 어느 영역이 전혀 혈압이 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구조 좀 이해하시는데, 어쨌든 이 혈관 공급이 올라가는데, 이 경추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추가 병목구간이라 그랬죠. 여기 틀리게 되면 경동맥도 막히지만 추골동맥이 특히 많이 막히게 되고, 또 동맥을 다 돌고 나서 경정맥이 빠져나오는 혈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떤 신경 구멍에 의해서 뼈에 후두골 구멍에 있어서 경정맥공이라는 게 있어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또 틀어지게 되면 그 경정맥공이 또 압박을 잘 받아요. 그러면 또 배출이 안 되면 또 올라가는 게 또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트여야 되고 내려오는 것도 다 트여야 되고, 또 뇌척수경막 관계 있었죠. 그래서 뇌척수의 순환 관계가 또 뇌 신경세포의 활동에 염증도 없애주고 정화도 시켜주고 제가 영양도 공급해준다, 이 중요한 기능들 얘기했죠. 호흡 리듬에 따라 뇌척수의 순환 관계,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구멍에서 뇌척수 중추 신경계 포라민이 비틀리냐 어느냐에 따라 얘가 병목이 되느냐 아는지, 이런 관계들 때문에 결국은 20% 인체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산소 공급의 20%를 다 소비하는 이 뇌에 이런 혈관들의 문제, 여러 신경학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그 앞에 있던 그 신경의 가수성들이 이루어지려면요, 에너지 소모가, 유전자 전사 발현이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그 분자 생물학적 기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꽂혀갖고 그 성분 하나 조정하는, 예를 들어서 타겟팅하는 약물들만 소중한 줄 아는데, 걔네들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먼저 그 영양 공급들이 충분히 돼줘야 걔네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복잡한 기전들이. 근데 약물학적인 접근만 해서 요런 쪽만 측면을 가지고 강조를 하게 되면, 이쪽을 원래 뻔한 자명한 데인데, 이 자명한 데지만 되게 이게 기본적인 데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뇌를 조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딱 뚫어봐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DNA, 단백질 어떤 합성의 문제, 어떤 전사 발현의 문제, 이런 걸 그 다음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만 꼭 최첨단 과학의 어떤 매료에 빠져서 여기에만 미쳐갖고 이쪽을 관가를 하게 되면요, 이건 큰 어떤 기본 베이스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척추 교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중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 이걸 강조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경추교정 꼭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뇌신경 가소성에도 무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베이스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거를 충분히 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오늘도 결론은 똑같죠. 바른 척추와 자세는 뇌신경의 활성과 정신건강 유지의 필수, 이게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이게 안 되면 뒤에 올라가서 과학적으로 미생물학적, 분자생물학적 아무리 많이 이렇게 다 밝혀내고 조정한다 그래도요, 이거 막히면 끝나요. 네, 오늘 그 신경의 가소성하고 장기 기억 강화에 대해서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신경 가소성과 메커니즘들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영양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필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무게가 20% 산소를 갖다 공급하는 20%를 소모할 정도로 그만큼 에너지 생산이 필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 추골동맥과 경동맥 같은 어떤 이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 있어야, 뚫려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신경 가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신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를 놓치고 분자생물학적인 기전만 강조를 해서 이 마치 자세로 인해서 경추가 틀어진 부분들을 관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무슨 의학이 발달되고 무슨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그 공급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데 무슨 그 효과들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 좀 명심하시면서 바른 자세의 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어떤 두뇌 질환에 있어서 우선 점검해야 될 것은 경추의 어떤 정렬 상태와 소통 관계를 먼저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